네, 반갑습니다. 신변성입니다. EA는 이제 글로벌로 이더리움을 가지고 기업에서 어떻게 쓸 것인지 그 표준을 정하는 기구고요. 저희가 이제 EA 코리아를 지금 저희 사무실 맡고 있는데 좀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이 집중하느라 커뮤니티 활동을 많이 못했습니다. 앞으로 커뮤니티 활동하면서 블록체인에 어떤 유스 케이스들이 있는지, 어떤 식으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 많이 좀 알려드리는 활동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좀 암호화폐 트레이딩 쪽 관련돼서 시작으로 이제 블록체인 쪽 시작했고요.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EA 소개하기 전에 지금 저희는 이제 엔터프라이즈니까 프라이빗, 이제 퍼미션드 블록체인 쪽을 얘기를 하는데요. 뭐 퍼블릭 블록체인 쪽 주로 하시는 분들은 프라이빗은 이제 그거 왜 쓰냐, 분산 DB 아니냐, 좀 많이들 좀 그런 식의 어떤 질문들이나 공격들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사실 퍼블릭도 굉장히 중요한데 만약에 JP모건하고 골드만삭스 두 회사 간의 어떤 거래를 블록체인으로 하겠다. 그러면은 사실은 두 회사 간만 서버가 있으면 되잖아요. 모두한테 공정을 받을 이유는 없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이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쓰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면은 분산 DB 쓰지 왜 블록체인 쓰느냐? 오늘 저기 좀 참석하신 분도 있는데 저희가 하나은행에서 이건 발표했던 자료고요. 그때 하나은행 같이 연사로 나오셨던 분이 또 얘기를 해주셨던 사례가 있는데 분산 DB를 하더라도 내부의 데이터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는 틀린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정말로 제가 이제 블록체인 하면서 놀랐던 것 자체는 그동안 왜 우리 사회에 지금까지 데이터 정확성에 대해서 이슈가 너무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다 있었는데 전부 다 개발자들의 뭐 어떤 이제 땀과 그런 어떤 이제 사람들의 노가다 그런 것들로 다 커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R3 코다 같은 경우에 이제 나오게 된 배경 자체도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들 큰 은행들 간의 데이터에서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몇백만 원씩 서로 받고 나면은 그래 이번에 뭐 몇백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냥 서로 줘야 될 거 얼마, 받아야 될 거 얼마 그러면은 그냥 대충 이렇게 충치지하고 넘어가는 식이 많았고요. 근데 실제 회계 감사를 받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때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데이터 정확성 너무 안 맞는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사실은. 그리고 현대자동차에서 부품회사로 지금 오더를 내릴 때도 어떤 현상들이 발생되는 경우는 동그란 부품을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는데 네모난 게 옵니다. 서로 데이터 정확성이 안 맞아서 발생되는 기능도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데이터 정확성 맞추는 최고의 도구가 블록체인이더라고요. 그래서 데이터 정확성 맞추는 문제에서 이제 프라이빗 블록체인은 굉장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뭐 수천억, 뭐 수조를 세이브할 수 있다 블록체인 가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직은 전부 다 좀 실험적으로 많이 되고 있어서 좀 시장 자체는 좀 아직은 성숙이 조금 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A는 여기는 이제 표준을 만드는 곳입니다. 그래서 표준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미국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이 굉장히 여러 다양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런칭되고 있는데요. 그 프로젝트들마다 다 개발자 구해야 됩니다. 사실 그 스펙에 맞는 개발자 다 구해야 되고 솔루션 만들어줄 사람들도 가야 되고 유지 보수도 계속해야 되고 굉장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그럼 마이크로소프트, 인텔 뭐 이런 데들이 자기네들이 블록체인 만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원하는 스펙의 어떤 블록체인 만들고 싶고 인텔에서 원하는 블록체인 만들고 싶어요. 근데 그러면은 각자 만들면은 생태계가 다 따로 구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한 낭비가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블록체인은 블록체인 표준을 맞추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하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블록체인 개발하던 사람이 바로 인텔 블록체인 개발할 수도 있고, 그래서 퍼블릭 블록체인 개발하는 사람들이 메소드 몇 개만 알고 나면은 바로 프라이빗 만들 수 있고, 서로 이렇게 이제 생태계를 많이 확장해 나가자. 생태계 키우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EA에서 하려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런 블록체인 만들어가 아니고 공통으로 쓸 수 있는 표준을 정하자. 그래서 이 표준대로만 만들면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블록체인 쓰든 인텔에서 만든 블록체인 쓰든 JP모건에서 만든 블록체인 쓰든 다 같은 개발자 풀과 다 같은 환경을 공유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각각의 입장들에 맞는 표준을 정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다양한 시드 그룹들이 있어서 여기서 이제 다양한 어떤 식으로 쓸 수 있는지 사례들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아직은 실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이제 내후년에 내년쯤에는 이제 그런 이제 이 블록체인은 이 표준에 맞춘 이대로만 표준을 맞춘 준수한 블록체인이야 인증해주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500개 이상 한 지금 700개 정도 되는 회사가 지금 가입되어 있고요. 이 사진인데 조금 주의 깊게 보실 것 중 하나는 여기 이분이 산탄데르라는 은행입니다. 국내에 잘 모르셔서 그러는데 산탄데르 은행이 지금 은행 쪽에서는 블록체인 쪽에서 제일 앞서가는 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록체인뿐만 아니고 세계에서 디지털 부분을 혁신해가는 이제 은행입니다. 스페인계 은행이고요. 스페인계 세계 최대 은행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는 이제 비트코인부터 해가지고 한 5년, 7년 전부터 프로젝트 수십 개 됐어요, POC를. 그래서 어떤 프로젝트들이 지금 가장 블록체인에 적합한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찾은 곳입니다. 이렇게 되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곳들에서 지금 다 보드를 멤버로 구성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워킹 그룹들이 있고 그리고 시그 그룹들이 있어서 같이 사례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곳에 블록체인 쓰면은 유용한지 서로 공유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 쪽에서는 우리나라 SK텔레콤에서 여기 이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도를 하고 계십니다. 예, EA 로드맵이고요. 그래서 2020년쯤에 되면은 이제 그 표준에서 인증을 해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계속 이제 표준들에 대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얘기할 T에 대해서도 지금 표준을 계속 정하고 있고요.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 블록체인에서 가장 유명한 거가 국내에는 지금 하이퍼레저인데요. 하이퍼레저가 굉장히 마케팅을 굉장히 잘 하시고 많이 선점하시는 것 같은데 글로벌리는 EA 쪽이 한 10배 정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었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좀 미국이나 이런 쪽 국토들은 서로 좀 협력하려는 풍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약하다. 둘이 서로 협력을 하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우리나라나 좀 중국 일본들은 각각 자기 블록체인 프로젝트 자기 블록체인 하자라는 건데 얘네들은 어떻게 하면 더 협력해가지고 파일을 어떻게 하면 더 키울 수 있을까? 그걸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퍼레저도 지금 EA랑 협력하기로 이미 작년 10월에 했고요. 그래서 EA 멤버로서 하이퍼레저가 들어오고 그래서 하이퍼레저에서 원하는 스펙이 EA도 반영됩니다. 반대로 EA도 하이퍼레저에 이제 회원사로 들어가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하이퍼레저도 지금 EA를 안에 접목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서로가 어떤 많은 영향을 주고받고 2, 3년 뒤에는 어떤 많은 부분들이 공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하실 이제 컨센서스에 대해서는 많이 아실 거고요. 컨센서스 쪽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이제 이더리움 하나은행에서 발표했던 자료인데 이더리움이 왜 이더리움을 써야 되는지 설명하려고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자체가 지금 컨센서스라는 회사를 이더리움 쪽에 계시면 많이 아실 텐데요. 여기만 해도 지금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지만 1200명까지 갔었거든요. 1200명이 지금 풀타임 잡으로 이더리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계를 지금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기겠다고 하는 건 참 힘들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더리움 베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다양한 프로젝트고요. 그래서 이제 컨센서스에서 이제 냈던 거가 우리 커뮤니티가 제일 커. 그리고 정말 다양한 사례, 머추리티도 높고 그러니까 이더리움으로 이미 충분하게 복잡한 프로세스 다 만들어 봤어. 그래서 이더리움으로도 충분히 기업 블록체인 다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어 라는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EA가 생각하는 이제 표준을 낸 스택이고요. 여기 노란색으로 보이는 곳이 황서, 옐로우 페이퍼에 구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현재 퍼블릭 블록체인에 구현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EA에서 지금 표준을 정하는 거는 완전히 생뚱맞은 게 아니고 퍼블릭 블록체인 그대로에다가 기업에서 원하는 기능들을 더 추가한 겁니다. 요 보라색들이 기업에서 이제 기업 요구사항으로 더 추가된 것들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기능을 안 쓰면은 그대로 그냥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EA에서도 계속 이제 요구하는 것 자체가 퍼블릭 블록체인을 그대로 따라간다. 다 충분히 다 퍼블릭 블록체인의 변화를 전부 다 업데이트 받아가지고 변화한다가 이제 목표고요. 여기에 이제 해당되는 기능들이 이제 권한 기능들 그리고 합의 알고리즘 그리고요. 기업 블록체인에서 합의 알고리즘이 좀 달라지거든요. 어떻게 좀 달라지는가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서는 그러니까 지금 속도가 느린 이유 중 하나가 많은 곳에서 지금 합의를 이루어지고 그리고 서울에서 만약 서울과 브라질에서 각각 합의가 이루어지면은 분기가 생겼다가 결국 하나로 다시 합쳐지는 계속 과정들 거칩니다. 그러면은 이 속도 느려지는 원인 중 하나는 이 블록 생성하는 순서가 없어서거든요. 순서를 정해줘도 굉장히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블록 생성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노드를 선정하는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계속 지금 앞서 시간에도 얘기하신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라이버시 문제들 특히 기업에서는 지금 프라이버시 문제를 굉장히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능들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EA에서 얘기하는 기업 블록체인들 전부 다 특별한 게 아니고 퍼블릭 블록체인에다가 기업에서 요구 사항에 맞는 기능들을 더 넣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제 좀 얘기를 많이 해보면은 지금 이제 메인을 만들겠다는 회사들 많이 못 보고요. 어떻게 지금 서비스 만들어가지고 하자라는 건데 재밌는 현상 중 하나는 2017년, 2018년에는 POC들을 이제 유명 기업들에서 한 4-5개씩 다 해보면서 우리는 POC 하고 있어요 하고 다 광고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상용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다 입을 닫고 있습니다. 이게 다 지금 자기 비즈니스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 나올지 지금 그러고 있고요. 또 지금 다양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지금 콘스탄티노플 됐고 등등 이제 이더리움 쪽에서 충분히 속도가 빨라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00만 트랜잭션 돼 있어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우리는 개발자 풀도 늘리고 생태계를 늘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크게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쓰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쓰게 할 것인가 이제 표준과 연대의 문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지금 아직 프라이빗 쪽에서는 IPFS 같은 서비스가 지금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드파티 솔루션들이 오히려 지금 돈 벌 그런 것들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업 블록체인 환경에서는 데이터 굉장히 지금도 퍼블릭이 많지만 기업 블록체인에서 굉장히 빠른 트랜지션으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쌓일 겁니다. 근데 만약 그런 데이터가 쌓였을 때 빅데이터 분석을 한다든지 AI 분석을 할 수 있는 솔루션들은 없잖아요. 앞으로 이런 것들이 큰 데이터가 됐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큰 먹거리들이 될 것 같고 이런 솔루션을 만들면 글로벌로 바로 세일즈 될 수 있는 어떤 블록체인 쪽 좀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IoT가 연결이 안 되면은 결국 대부분은 유스케이스는 암호화폐에 거의 머무를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들은 심각한 것들이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결국은 사물과 연동되려면 IoT하고 연동돼야 되는 그런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IoT는 계속 이제 블록체인과 IoT는 계속 이제 계약금 수주로 더 늘어날 거고요. 요거는 제 2015년 자료입니다. 그래서 별로 사이즈가 크지가 않은데 왜냐면 2017년 이후부터 이 사이즈가 완전 달라지기 시작해가지고 사이즈가 다른데 근데 좀 사례가 재밌어가지고 제가 가져왔는데 여기 지금 기업 블록체인 시장 규모에서 제일 크게 보는 거가 지금 중동하고 아프리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 이유 자체가 보면은 우리나라도 지금 블록체인 사례가 잘 안 나오는 중 하나가 전산화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부동산 타이틀 같은 경우도 이제 예를 들어보면은 어디에 누가 지금 대출 나가 있다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한 달간 보영사가 쭉 보다가 이제 발견하면은 이제 취소하고 무효시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로 조회만 하면 다 나오잖아요. 전산화도 잘 돼 있어서 사실은 이제 블록체인 사례들이 많이 없고 대신에 이제 송금 같은 경우도 지금 CFT 체계에 들어와 있는 것들은 굳이 송금을 블록체인으로 지금 해야 돼 뭐 이런 쪽도 있지만 지금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 송금 솔루션들이 보통 이제 아프리카, 이제 남미 이런 데들 많이 찾아가서 이제 기존의 스위프트 체제에 없던 은행들 많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행도 많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은행들부터 해가지고 스위프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싼 비용으로 송금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이 커지다 보니까 이제 스위프트도 이제 R3랑 이제 해서 그 체계를 이제 블록체인 체계를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대부콘에서 인텔에서 이제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이제 기업 블록체인의 이제 관심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 계속 얘기 나오지만 프라이버시 그리고 스케일러빌리티, 퍼미셔닝 요거가 있고 또 하나 더 한다면은 프라미싱이라고 해가지고 그 스케일러빌리티는 또 퍼포먼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4P라고 해가지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라이버시는 왜 중요한가 하면 기업 환경에서 만약에 우리나라 우리은행하고 신한은행이 지금 거래를 했어요. 그 거래 기록이 있는데 만약에 새로 이제 하나은행이 이 블록체인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하나은행에서 두 은행이 거래했던 기록을 지금 보는 게 맞을까요? 안 보는 게 맞을까요? 그 기업 비밀이잖아요. 그래서 기업 비밀을 지금 숨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라이버시 문제가 아까 이제 개인 차원의 프라이버시는 아니고 이거는 이제 기업에서 자기가 정보들이 이제 어떻게 블록체인에 올라가는 같지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거가 이제 프라이버시 문제고요. 스케일러빌리티는 당연히 속도 이제 많이 높아져야 될 거고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A 진영에 있는 이제 대표적인 현재 블록체인은 쿼럼입니다. 뭐 이름이 땡뚱 맞아가지고 뭐 굉장히 특별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퍼블릭 이더리움에 아까 말한 기업용 기능들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여기 기업 기능이 이제 프라이버시입니다. 그래서 쿼럼의 특징은 지금 저희가 이제 잘 소식을 못 접해서 그렇지 현재 1년 이상 이제 운영을 실제로 되어 왔고요. 구글에서 찾을 수 있는 케이스가 100여 건, 구글에서 나오지 않는 케이스가 500여 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 8000TPS 정도는 나온다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속도도 높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기본 당연히 포함되고요. 개인정보, 프라이버시 문제들이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해결되어 있는 블록체인입니다. 실제 사례들은 이제 이렇게 구글에 가면 나오고 여기 이제 150개 이상 되고 여기 송금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뭐 오스트레일리아, 뭐 뉴질랜드 이런 데들하고 지금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고요. 이게 지금 리플하고 좀 상황이 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플은 사실은 금융기관이 아닙니다. 얘는 금융기관입니다. 그래서 리플이 확산이 힘든 이유가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고요. 얘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이제 좀 포섭이 쉽고 또 하나 리플은 블록체인이 아닙니다. 유사 블록체인을 가장한 그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많이 공격당해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제 이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많이 이제 이더리움 기반으로 많이들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영지식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제 제트캐시 대표적으로 이제 제트캐시가 익명화폐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은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익명이라고 하지 않고 가명이라고 하죠. 주소만 알면은 모든 거래 기록이 다 나옵니다. 사토시 나카모토 계좌에 지금 얼마 있는지 누가 얼마 보냈는지 다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제트캐시는 누가 보냈는지 얼마 보냈는지 얼마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모르죠. 이걸 이제 익명이라고 하고 이걸 가명이라고 하죠. 여기 포럼에는 이 제트캐시에 이르는 영지식 증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중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대로 다 공개도 되는 거는 기존 그대로 이더리움 망을 그대로 쓰고 있고요. 비공개로 해야 되는 정보들은 이제 영지식 증명을 활용한 레이어 별도를 두고 있어가지고 여기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보로 여기로 왔다 갔다 한 정보들은 뭐 아까 영지식 증명이겠죠. 일단 사실만 증명하지 있는 정보는 누구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유명한 회사로는 이제 블락앱스가 있는데 블락앱스는 그 컨센서스 조셉 루빈의 아들 이제 그 키에렌 루빈이 만든 회사 그러니까 CEO로 있고요. 여기 지금 다양한 유스케이스를 가지고 기업 블록체인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블록체인 굉장히 많이 분해시켜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 기존 레거시들과 많이 연동되기 쉽도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되어 있고요. 밑에 이제
그 돌아가는 거는 노드든 이제 콜럼을 요즘은 이제 붙여가지고 쓰고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기업 블록체인을 하고 이제 블록체인을 좀 유의심 있게 주의 깊게 보셔야 될까 펜티온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컨센서스에서 이번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제 새로운 클라이언트고요. 이건 자바로 되어 있습니다. 자바로 한 이유 자체는 고도 지금 사용자 층이 너무 작다는 겁니다. 지금 고랭 기지로 되어 있잖아요. 고랭 기지도 이제 개피가 제일 유명한데 고랭 기지도 사용자 층이 너무 작으니 더 크게 키우자라는 거고, 그래서 자바로 완전히 새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퍼블릭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컨센서스 펜티온을 지금 그러니까 컨센서스에서 지금 이제 펜티온을 이제 냈는데요. 이제 컨센서스의 이제 개발팀 이름이 페가시스입니다. 페가시스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제품명 펜티온이고요. 펜티온이 나왔는데 지금 사실 코럼 쪽에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컨센서스에서 코럼에 대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코럼 팀이 잘 반응을 안 리스폰스가 좀 많이 느리다가 뭐 해도 뭐 몇 주씩 쭉쭉 가고 해가지고 그런 현상도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퍼블릭 블록체인만 그대로 이제 냈는데 한 1분기, 2분기 정도쯤에는 이제 그 엔터프라이즈에서 요구하는 기능들도 탑재할 예정이 있습니다. 프라이버시 기능들이라든지요. 그래서 이게 이제 표준 준수하는 이제 나올 거고, 이 펜티온은 그래서 그냥 메인넷에 이더리움 메인넷에 붙이면은 그냥 퍼블릭 블록체인은 클라이언트가 되고요. 자기네들끼리 구축을 하면은 엔터프라이즈 블록체인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오늘 또 이게 T 나오는데요. T는 이제 새로운 용어는 아니고 기존부터 있었던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트러스트 익스큐션 인바이러먼트고요. 이게 나오는 이유 자체는 이제 그 오라클 문제입니다. 이것도 결국 오라클 문제인데, 하드웨어,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 블록체인 올라가 있는 데이터는 믿을 수 있어. 근데 올라가는 과정은 믿을 수 있어? 이 데이터가 정말로 해킹 안 된 그런 컴퓨터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뭐 그 OS가 해킹 안 됐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미 프라이빗 키가 이미 탈취당해가지고 다른 데서 만들어졌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어? 이런 문제들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OS하고 전혀 상관없이 OS단이 아니고 하드웨어 레벨에서 여기서 생성된 정보는 다 믿을 수 있어 라는 걸 만들어보자 라는 게 T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에 새로 나온 개념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OS와 상관없이 하드웨어에서 정말로 뭐 이제 해킹할 수 없는 그런 영역에서 데이터 가공을 끝내가지고 거기서 생성된 데이터를 내보내자라는 거죠. 그 전자서면까지 끝낸 데이터가 나오면은 이제 그건 이제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얘기되는 것이 아까 오라클 문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오프체인 기술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프체인이 근데 왜 지금 저도 이제 작년에 처음 뭐 그룹하고 뭐 하는데 뭐 기업 블록체인에서 저게 왜 중요하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오프체인에서 사용할 유스 케이스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은행에서 트랜지션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지금 트랜지션에서 실패가 났어. 그러면 지금 데이터베이스 롤백하면 되잖아요. 근데 블록체인에서 롤백을 할 수 없죠. 틀린 기록까지 다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데이터 다 처리 끝난 후에 올려도 되잖아요. 그런 쪽에서 오프체인 기술 쓸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인터넷이 안 되는 이제 만약에 해양 운송을 하고 있어요. 인터넷이 안 되는 환경에서 생성된 데이터는 어떻게 믿을래? 그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대량 입력을 받아야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지금 IoT 기술도 저희는 많이 보고 있는데, 여기 뭐 재고 조사를 한다고 100만 개 지금 재고 조사해가지고 정보를 한 번에 받았어. 이거를 한 번에 아무리 블록체인 속도가 높아졌다고 하더라도 그걸 다 한 번에 다 올린다는 거는, 하나씩 건건 다 올린다는 거는 굉장히 낭비겠죠. 그래서 한 번에 일단은 먼저 벌크로 데이터를 먼저 오프체인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T가 지금 필요하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많이 지금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기술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인텔 SGX라는 거고요. 2016년에 이미 나와가지고 있습니다. 인텔 SGX 쓰면은 된다라고 지금 인텔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활용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OS 상관없이 트러스트된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EVM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거는 아시는 분 많이 없을 텐데요. 그레이브 EVM이라고 해가지고 이번 데모콘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면은 C++ 버전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제 EVM입니다. 근데 얘는 T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쓰시면은 T 서포트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데모콘에서는 이거 코인리스 EVM이라고 그 엔터프라이즈에서는 코인이 꼭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인 없이 돌아가는데 그거라고 또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그거에 대해서 별로 언급은 하진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이제 T 에코시스템에서 이제 SGS 기술 쓰고 이런 데들이 이제 회사들이 있습니다. 요 아이젝이라든지 골렘 이런 데들 아이젝 데모에서 아이젝도 발표했었거든요. 그래서 SGX 기술 써가지고 이미 좀 구현되어 있는 애들 이런 것들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다 했네요. 질문 혹시 있으십니까? 네. 코럼 같은 경우는 네. 그 JP 모건에서 자체 개발한 블록체인을 알고 있는데 만약에 코럼을 활용을 해서 그 기업 솔루션을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했을 때 라이센싱은 어떻게 됩니까? 그 코럼도 그 작년 5월에 이제 하다 보니까 얘네들도 JP 모건만 해가지고는 이게 도저히 승부가 안 난다. 오픈소스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EA에서 인큐베이팅 하고 있고요. 아까 컨센서스 투자한다고 했죠. 컨센서스 인큐베이팅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을 활성화시키는 키는 같이 어떻게 이 판을 어떻게 같이 더 키워나가자가 메인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저희가 질문은 여기까지만 받고요. 저희가 일단 발표 수고해 주신 그 이사님께 박수를 한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